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결심 공판.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뭐 한 달쯤 있으면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겠죠. 벌써 2년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6개월 내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지금 2년 만에 1심 선고를 하는 것이다. 뭐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게 뭐 얼마나 다행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사법부가 워낙 예측 불허이다 보니까, 특히 김명수 사법부가 예측 불허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죠. 9월 30일이면 이재명 전 대표의 또 위증교사 재판 그 결심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쯤이면 그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지금 나올 만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은 그 2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성남FC,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뭐 등등, 뭐 대북송금은 뭐 이제 공판 준비 기일 한번 끝난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러 개가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2가지. 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재판의 역사 또는 재판의 판단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법조인들을 상대로 취재해본 결과는 그럴 정도로 이거는 혐의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정성호 의원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그 전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뭐 5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더라도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그 시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 대통령 탄핵은 뭐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8.15 복권에 안 할 거다. 나중에 결국 김경수 전 지사의 뭐 그 어떤 그 죄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형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권 분열용으로 아마 복권을 써먹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 야당 문제에 대해서 또는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거는 저는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야당이죠. 그쪽 진영에서 보는 입장, 어떻게 보면 YTN 라디오에서도 아, 이걸 야당은 어떻게 보는가 또는 여당은 어떻게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또는 그런 시각을 국민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게스트로.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변호사인 정성호 의원이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에 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그쪽을 옹호하는 건 불가피할지 몰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당연히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뭐 이렇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던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정성호 의원, 정성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억울하다. 이게 굉장히 정적 제거, 정치 탄압적 수사였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규모로 압수수색을 했었고 정말 역대급 대규모의 검사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이재명 당대표나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단 한 푼이라도 불법적인 또는 부정한 어쨌든 금전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수사가 매우 가혹한 정치보복적 수사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또한 정의롭게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재명 피고인의 모든 범죄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뭉뚱그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다 무죄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재판 이런 것도 무죄라고 보세요? 이렇게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두 사건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입니다. 왜 공직선거법 위반과 그 위증교사를 무죄라고 보는지, 그 다음에 성남FC 사건이나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백현동 배임이나 이런 것들을 왜 무죄라고 보는지, 그건 이제 조금 여기에 뭐 있죠?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대규모 검사들이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선거법 재판 허위사실 유포는요 9월 6일 한 달 뒤면 결심을 하고요. 10월 중 선고. 위증교사는 9월 30일에 결심하고 10월 말이나 11월 초 선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무죄라. 근데 무죄 근거가 아까 얘기한 뭐 대규모 검사 투입, 압색 뭐 이런 건데,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하면 무죄다. 이건 논리도 아닙니다. 아니 수사를 철저히 하려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많이 했고, 더군다나 아마 이 압수수색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같이 거래한 음식점, 과일가게 이런 데가 워낙 많습니다. 그거를 뭐 129군데인가 한 거죠. 그건 압수수색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장소가 129군데죠. 그걸 한 번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뭐 몇백 번의 압수수색 이렇게 얘기해. 몇백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적어도 법인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압수수색 많이 하면 그러면 무죄인가요?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많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보통의 그냥 정치인이 어떤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마구잡이로 떠들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변호사라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압수수색이 많았다고 무죄일 수는 없다. 자, 또 하나, 대규모 검사가 투입됐다고 무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 여러 명 투입해서 수사하면 무죄인가요? 역시 박근혜 수사, 최순실, 최서원 씨 수사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특검까지 도입해서 수사했습니다. 그럼 그건 무죄입니까? 물론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지지자나 뭐 이런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거 뭐 있다는 거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의원은 그런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변호사기 때문에. 세상에 무죄라는 논리가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또 요 두 가지 사건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하고 무관한 범죄입니다. 세상에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범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임은 뭐 돈과 연관되어 있는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위증교사, 자기 선거법 재판에 거짓말로 증언을 해달라고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핵심 쟁점이지,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 그 재판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무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진행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그 와서 게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은 궁금해하는데, 아니 도대체 김문기를 모른다, 또는 저 백현동 사건에서 4단계 용도 변경을 한 것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귀시에서 저기 처리 바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해서 무죄냐? 이런 질문을 해야죠. 박근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협박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죄로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의정 교사, 우의정을 시켰는데 이거 돈 받은 거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김진성 씨한테 전화해서 응?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뭐 내가 뭐 그 파일을 드릴게요. 변호사 의견서죠. 그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그 우의정 교사 하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아 이게 우의정을 시키는 전형적인 통화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게 무죄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또 하나. 뭐 한 푼도 돈 받지 않았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뭐 성남FC나 대북송금이나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요. 본인이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뭐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기 때문에 그건 제3자 뇌물죄인데요. 그게 본인이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하고 무관한 범죄입니다. 그건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제3자 뇌물죄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피고인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쟁점이라면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냥 뇌물죄죠. 그거는.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냐. 근데 진행자는 뭐 했냐. 이런 의문이 든다. 하는 거고요. 유무죄. 물론 뭐 피고인 측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걸맞는 근거 또는 법률적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다퉈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건 무죄가 뭐 나올 수도 있다든지 뭐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판사가 뭐 다양하니까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냥 수사를 세게 했기 때문에 또는 정치보복이라는 자체가 그 정치 논리입니다. 법률 논리는 아니죠. 법률에 정치보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재명을 무죄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과연 그 YTN 라디오를 오늘 아침에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냥 이거는 선전선동 뭐 무조건적인 감싸기?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거는 변호사가 아닌 그냥 개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다면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인 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친명좌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황당한 논리도 아닌 무조건 감싸기를 한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걸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YTN 라디오 그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지. 이 정도 외에는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에 선거법 재판. 뭐 그건 결심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 2달쯤 뒤에부터 이제 2가지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텐데 한번 보시죠. 변호사인 정성호 의원이 주장하고 예고한 대로 정말 이재명은 무죄일까? 저도 그 판결 논리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유죄라고 보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